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그 협박 내용, 결국 이재명 지금 대표한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그런 내용을 공개한 거, 이게 결국 변호인의 자충수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세 가지 이제 폭로했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내용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김영태 변호사가 아무래도 그 검찰의 해위 협박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예시를 든 것 같은데, 그거의 사실관계 여부는 나중에 다시 뭐 변론으로 이렇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들을 좀 복귀해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부인이 이제 탄원서를 통해서 그 김성태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라는 것과 검찰에서 인권탄압수사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 탄원서를 우리 민주당에다 보내왔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당에서도 접견 신청됐지만 그 접견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법무법인 해강, 그동안 이제 그 변호를 받아왔던 법무법인 해관에서 오히려 이화영 전 그 부지사와 같이 이렇게 검찰의 그 요구 사항들을 좀 들어주고 있는 거에 협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지금 주장하는 그런 그렇죠.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지난 이제 재판에서 이제 해임계 제출하면서 뭐 좀 파동이 있었고, 이번에도 다시 출석할 줄 알았는데 이제 불출석을 했잖아요, 해강이.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덕소에서 나온 김영태 변호사가 이제 이화영 전 부인의 주장들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그 주장들을 이제 되풀이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왜 남편이 10개월 동안 자기가 이제 아내로서 많이 만나봤지만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화영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2019년도에 필리핀에서 김성태 전 회장한테 그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애써달라고 한 것까지가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방북 비용을 대납을 요구했다든지, 그 방북 비용을 대납을 요구했다든지, 뭐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내용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재판에서 어제 재판에서 그게 확인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22일로 연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방북할 동기가 없었다. 그리고 제3자 뇌물로 기소해야 되는데 범행의 동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또 하나는 그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사회이사로 그 전에 이제 친윤 검사라고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이 사회이사로 많이 들어가서 김성태 전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법인의 해강의 변호사가 23년도 3월 달, 올해 3월 달에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또 선임됐어요. 그래서 이 재판 기밀들 같은 게 누설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심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인 그 부인도 그 얼마 전에 이제 참고인으로 6차례 이제 불출석했다 그래서 피의자로 입건됐잖아요. 이것도 본인에 대해서 입막음하려고 겁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다른 건입니다. 이제 뭐 그렇죠. 문서를 유출하는 그런 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검찰에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는 것 같고, 이화영 부지사도 본인의 범죄와 분리방향을 위해서 지금 협력하는 거로 태도 변화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세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혁신위가 이제 대의원제를 사실상 뭐 폐지에 가까운 그런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천 룰을 또 바꾸고 이런 식의 이제 개정안을 발표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걸 둘러싸고서 벌써부터 이른바 이제 친명, 비명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 이거 갖고서 이렇게 좀 어수선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의견이 많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혁신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사실 아시겠지만 뭐 돈봉투 사건과 코인 사건 때문에 도덕성을 좀 회복해야 되고 당의 시스템을 좀 혁신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혁신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혁신안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의 통합입니다. 네. 당이 혁신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분열돼서 서로 사분오열돼 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당이 총선에서 필패하는 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혁신안에서 대의원 비율의 축소라든지 공천률과 관련된 내용들이 당길지는 사실 아직 확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일 봐야 되겠죠.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은 대의원제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그 전당대회 전에 한번 45%에서 30%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때 비대위원이어서 제가 직접 거기에 관여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당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것은 이제 이 김은경 혁신위 전에도 이미 당에서 혁신위가 있었거든요.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제 위원장이었고 장경태 혁신안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한 4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혁신안들이 이미 김은경 혁신위에 전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김은경 혁신위에서는 이제 당내의 원내 인사들과 또 당원들의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쭉 진행해 왔고 그것이 확정되면 이제 발표하려는 수순이었는데 뭐 설악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조기에 이제 간담회를 취소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그 아까도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상반기 때 이미 공천 TF를 만들어 가지고 공천룰의 큰 그 틀을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특별 단계로 확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원제 축소와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게 수정이 되더라도 큰 틀에서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대의원 제도는 아마도 비율을 좀 축소한다든지 또는 공천률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기보다는 신인이라든지 청년의 그 이제 경선에 참여했을 때 불이익 조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현실화 시켜준다든지 이런 내용들 위주로 좀 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혁신안이 발표되더라도 거기서 확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도 할 거고 또 의총과 또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하는 연석회의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그리고 그 전체 당원들에 대한 의사도 묻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지혜롭게 그 절충안을 좀 만들어가는 지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린이들의 그 활동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미래 세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민주당이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일단 저희 민주당에서 뭐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정쟁에 활용할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했던 간담회의 정확한 명칭은 어린이 청소년 양육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간담회였거든요. 지금 8월 18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고 있고 거기 이후에 이제 8월 말에 그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의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도 그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그 제출하는 것도 이제 결정한 그런 상태여서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어린아이들 나이가 어리다라고 자기의 주장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